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텅 빈 공간, 덧없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아 헤매던 58세의 과부 장모님에게 그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쓸쓸한 밤이었다. 낡은 욕실의 수도꼭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어둠 속을 더듬어 욕실로 향했다. 그러나 미끄러운 타일 바닥 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찰나의 아찔함 속에서 몸이 기울어지는 찰나, 어둠을 가르고 튀어들어온 낯선 듯 익숙한 한 쌍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들었다. 차가운 팔이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심장이 터질 듯 울렸고 잊고 살았던 여인의 본능이 전율처럼 온몸을 감쌌다. 집안은 장성한 두 딸들이 독립한 후 더욱 텅 비어버렸다. 큰딸은 저 멀리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고 작은 딸조차 몇 해 전 결혼하여 도심 외곽으로 나갔다. 10년 전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장모님의 삶은 매일 똑같은 회색빛의 반복이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지었지만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찬을 만들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볼 때조차 습관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은 그녀의 오래된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거울을 제대로 마주보지 않게 되었다. 늘어나는 주름과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흰머리가 성성한 자신의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내가 과연 아직도 여자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늘 답 없는 메아리만 남겼다. 그저 엄마이자 할머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온 희생적인 존재일 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나 매력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 같았다. 죽은 듯 잠들어버린 감정의 강바닥 위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일하게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 불규칙적인 물결을 만들었던 이는 전 사위 김준우였다. 작은 딸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녀의 집을 찾았다. 망가진 보일러를 고치고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주며 무거운 김치통을 옮겨주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집안일을 묵묵히 처리했다. 예에 바르고 조용하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헤어진 사위가 어색할 만도 했지만 준우는 딸이 결혼했을 때보다도 더 성실하게 그녀를 챙겼다. 준우 역시 외로움을 지닌 남자였다.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그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깊은 상실감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장모님의 눈에 자신과 같은 그림자로 비치곤 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는 좀처럼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숟가락만 조용히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다. 적어도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덜 쓸쓸했다. 그날 밤도 준우는 장모님의 집에 들러 낡은 부엌 싱크대의 수도관을 고쳐주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 손쓸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준우가 온 김에 부탁한 것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복잡한 파이프들을 들여다보며 능숙하게 공구를 움직였다. 그의 넓은 등과 굳건한 어깨가 좁은 부엌 공간을 가득 메웠다. 장모님은 곁에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며 물끄러미 그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준우는 어머니, 공구통에서 몽키 스패너 좀 주시겠어요? 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장모님은 싱크대 아래 선반에 있는 공구통으로 손을 뻗었다. 선반 안쪽 깊숙이 박힌 스패너를 꺼내려 몸을 기울이던 순간 미쳐보지 못했던 물기에 발이 미끄러졌다. 어머니, 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등 위로 닿았다.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가슴팍이 그녀의 등과 닿았고 거친 손바닥은 블라우스 위로 그녀의 피부에 닿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장모님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가슴이 답답했다. 잊고 살았던 여인의 몸이 순간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칠고 시큰거리는
동시에 짜릿한 전류 같은 감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번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아니, 어쩌면 20년도 더 넘게 잠들어 있던 자신 속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우는 그녀가 균형을 되찾자마자 황급히 손을 풀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서 있었고 그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스쳤다. 장모님은 준우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저 괜찮아. 고맙다오 하고 더듬거리며 말할 뿐이었다. 엉망이 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무심하게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신의 귓불이 불덩이처럼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잠시 멈췄던 수도관 작업을 마저 이어갔다. 이제 물 새는 소리는 멈췄고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묵묵한 전 사위일 뿐인데 왜 이토록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일까? 그의 손길이 닿았던 허리와 등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릇을 정리하며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려 애썼다. 그날 밤 준우가 돌아간 후에도 장모님은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의 넓은 등과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의 팔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미쳤어.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는 딸의 전 남편이고 자신은 늙은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이런 감정은 결코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 한구석에서 솟아나는 묘한 설렘과 아쉬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욕실 타일은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 아래 수도관에서는 더 이상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장모님에게는 더 이상 평소 같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낯선 빛이 스며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생경한 희망을 품게 했다. 텅 빈 둥지, 고요한 밤, 그녀는 홀로 깨어 뒤척였다. 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던 그 밤 이후 장모님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욕실의 수도꼭지에서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던 과거의 기억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불청객이 되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래도록 잠들었던 어떤 감각들이 뇌리 속에서 불꽃처럼 터져나왔고 억누르려 애쓸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애써 지난 밤의 일을 망각하려 했다. 전 사위 김준우가 황급히 손을 풀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던 그 순간의 어색함과 자신의 뺨을 스쳤던 붉은 기운,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의 단단한 팔의 감촉.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과연 아직도 여자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은 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설마 아직도 여자로 보일까 하는 엉뚱한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스스로의 감정을 믿을 수 없어 이성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한번 깨어난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장모님은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로 굳게 닫아두었던 서재문을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남편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멈춰버린 과거의 시간 같았다. 쨍한 햇볕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공간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큰딸과 작은딸이 결혼해 떠난 뒤 이 집은 그녀에게 넓고 쓸쓸한 빈 껍데기가 되었다. 이제는 설거지할 때조차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다. 홀로 먹는 밥상 위에는 반찬 가짓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사람 없는 식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평소에는 서재에 잘 들어가지 않던 그녀가 이날따라 굳이 문을 연 것은
어딘가에 박혀있을 옛 앨범을 찾기 위함이었다. 잊고 지낸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고 싶다는 어쩌면 어젯밤 깨어난 낯선 욕망에 대한 일종의 확인 작업일지도 몰랐다. 먼지 쌓인 책장을 뒤지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비닐에 쌓인 오래된 사진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고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남편과 함께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20살의 자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30대의 자신. 생기 넘치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의 자신은 분명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자신은 어떠한가? 늘어난 주름, 탄력을 잃은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맞을까? 알 수 없는 슬픔이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젊음과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한 여인으로서의 삶, 사랑하고 사랑받던 기억, 그리고 뜨거운 욕망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사진 속에 박제되어 버린 듯 했다. 그녀는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억눌렀던 슬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깨어난 낯선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흐느끼는 소리는 마치 낡은 집의 벽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저 늙은 어미일 뿐인가 잊고 살았던 여인의 존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장모님은 흐느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저 준우입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그는 지난번 비가 많이 온 뒤부터 빗물이 새는 뒷마당 창고 지붕을 고쳐주기로 했었다. 장모님은 흐트러진 모습과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준우의 발걸음은 이미 서재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준우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벌겋게 부어오른 눈은 평소 단정하고 강인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순간 준우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 남의 깊은 슬픔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웅크린 어깨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외로움을 읽었다. 차마 그녀를 홀로 둘 수 없었다. 준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동안 망설이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사위. 아니, 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몸을 천천히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다. 어머니, 힘드셨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위로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장모님의 몸은 마치 차가운 겨울숲 속에서 따뜻한 온실을 만난 듯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함께 격렬한 떨림을 느꼈다. 10년간 누구의 품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니, 누구의 품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온몸은 그 온기에 목말라 있었던 듯 반응했다. 어깨에 닿는 그의 체온, 머리카락에 느껴지는 그의 턱수염의 거친 감촉,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 모든 것이 생경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품속으로 더욱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억눌렸던 슬픔과 동시에 솟아나는 강렬한 욕망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등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순간 오래도록 잠들었던 모든 감각들이 전신을 전율시켰다. 나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순응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마도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준우는 천천히 그녀를 품에서 떼어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열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장모님은 보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실례를... 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다시 피어올랐다.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만지작거렸다. 자신의 몸에서 여전히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던 눈물은 이제 멎었지만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온몸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의 위로가 가져다준 안도감과 새로운 욕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딸의 전 남편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문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딸의 가족이었고 자신은 그저 늙은 장모일 뿐이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덕적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준우는 서둘러 창고 지붕을 고치러 갔다. 장모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앨범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품은 물론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와 등허리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제 집안의 모든 공간이 그와의 기억으로 채워지는 듯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그가 수도관을 고치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서재 바닥에서 자신을 위로하던 그의 품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며칠 뒤, 준우는 약속대로 다시 장모님 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망가진 거실 전등을 고쳐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전히 예에 바르고 조용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장모님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심한 듯 전등을 고치면서도 그녀를 향해 스쳐가는 시선 속에 묘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장모님이 찌개를 데우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그가 불쑥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이거 옮길까요? 그의 손이 찌개 냄비 손잡이에 닿기 직전 그녀의 손과 그의 손이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장모님의 몸은 또다시 전류가 흐른 듯 반응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며 나니 내가 할게 하고 더듬거렸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당신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준우가 돌아간 후 장모님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전등은 이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전 사위 김준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저 딸의 전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잠자던 욕망을 깨웠고 외로운 영혼의 위로를 건넸으며 금지된 감정의 문을 열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더욱 거세졌다. 이 위험한 감정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집에 갇힌 채 죽은 듯 살아가던 여인은 이제 막 새로운 삶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듯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던 그 밤 이후 장모님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욕실의 수도꼭지에서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던 과거의 기억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불청객이 되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래도록 잠들었던 어떤 감각들이 뇌리 속에서 불꽃처럼 터져나왔고 억누르려 애쓸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애써 지난 밤의 일을 망각하려 했다. 전 사위 김준우가 황급히 손을 풀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던 그 순간의 어색함과 자신의 뺨을 스쳤던 붉은 기운,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의 단단한 팔의 감촉.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과연 아직도 여자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은 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설마 아직도 여자로 보일까 하는 엉뚱한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스스로의 감정을 믿을 수 없어 이성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한번 깨어난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장모님은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로 굳게 닫아두었던 서재문을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남편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멈춰버린 과거의 시간 같았다. 쨍한 햇볕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공간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큰딸과 작은딸이 결혼해 떠난 뒤 이 집은 그녀에게 넓고 쓸쓸한 빈 껍데기가 되었다. 이제는 설거지할 때조차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다. 홀로 먹는 밥상 위에는 반찬 가짓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사람 없는 식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평소에는 서재에 잘 들어가지 않던 그녀가 이날따라 굳이 문을 연 것은 어딘가에 박혀있을 옛 앨범을 찾기 위함이었다. 잊고 지낸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고 싶다는 어쩌면 어제 밤 깨어난 낯선 욕망에 대한 일종의 확인 작업일지도 몰랐다. 먼지 쌓인 책장을 뒤지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비닐에 쌓인 오래된 사진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고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남편과 함께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20살의 자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30대의 자신. 생기 넘치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의 자신은 분명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자신은 어떠한가? 늘어난 주름, 탄력을 잃은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맞을까? 알 수 없는 슬픔이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젊음과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한 여인으로서의 삶, 사랑하고 사랑받던 기억, 그리고 뜨거운 욕망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사진 속에 박제되어 버린 듯했다. 그녀는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억눌렀던 슬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깨어난 낯선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흐느끼는 소리는 마치 낡은 집의 벽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저 늙은 어미일 뿐인가 잊고 살았던 여인의 존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장모님은 흐느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저 준우입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그는 지난번 비가 많이 온 뒤부터 빗물이 새는 뒷마당 창고 지붕을 고쳐주기로 했었다. 장모님은 흐트러진 모습과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준우의 발걸음은 이미 서재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준우는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벌겋게 부어오른 눈은 평소 단정하고 강인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순간 준우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 남의 깊은 슬픔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웅크린 어깨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외로움을 읽었다. 차마 그녀를 홀로 둘 수 없었다. 준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동안 망설이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사위. 아니, 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몸을 천천히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다. 어머니, 힘드셨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위로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장모님의 몸은 마치 차가운 겨울 숲속에서 따뜻한 온실을 만난 듯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함께 격렬한 떨림을 느꼈다. 10년간 누구의 품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니, 누구의 품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온몸은 그 온기에 목말라 있었던 듯 반응했다. 어깨에 닿는 그의 체온, 머리카락에 느껴지는 그의 턱수염의 거친 감촉,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 모든 것이 생경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품속으로 더욱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억눌렸던 슬픔과 동시에 솟아나는 강렬한 욕망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등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순간 오래도록 잠들었던 모든 감각들이 전신을 전율시켰다. 나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순응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마도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준우는 천천히 그녀를 품에서 떼어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열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장모님은 보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실례를... 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다시 피어올랐다.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만지작거렸다. 자신의 몸에서 여전히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던 눈물은 이제 멎었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온몸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의 위로가 가져다준 안도감과 새로운 욕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딸의 전 남편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문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딸의 가족이었고 자신은 그저 늙은 장모일 뿐이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덕적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준우는 서둘러 창고 지붕을 고치러 갔다. 장모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앨범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품은 물론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와 등허리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제 집안의 모든 공간이 그와의 기억으로 채워지는 듯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그가 수도관을 고치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서재 바닥에서 자신을 위로하던 그의 품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며칠 뒤, 준우는 약속대로 다시 장모님 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망가진 거실 전등을 고쳐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전히 예에 바르고 조용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장모님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심한 듯 전등을 고치면서도 그녀를 향해 스쳐가는 시선 속에 묘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장모님이 찌개를 데우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그가 불쑥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이거 옮길까요? 그의 손이 찌개 냄비 손잡이에 닿기 직전 그녀의 손과 그의 손이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장모님의 몸은 또다시 전류가 흐른 듯 반응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며 나니 내가 할게 하고 더듬거렸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당신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준우가 돌아간 후 장모님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전등은 이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전 사위 김준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저 딸의 전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잠자던 욕망을 깨웠고 외로운 영혼의 위로를 건넸으며 금지된 감정의 문을 열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더욱 거세졌다. 이 위험한 감정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집에 갇힌 채 죽은 듯 살아가던 여인은 이제 막 새로운 삶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듯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다음 주, 준우는 보일러 점검을 위해 다시 장모님 댁을 찾았다. 그는 능숙하게 보일러실로 향했고 장모님은 곁에서 혹시라도 필요할 것이 있을까 싶어 그를 따라갔다. 좁고 어두운 보일러실은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복잡한 보일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쾌쾌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기계음이 보일러실을 가득 채웠다. 준우의 널찍한 등이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녀의 손은 무심코 그의 등허리에 닿을 뻔했다. 순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감췄다. 어머니, 보일러가 많이 낡았네요. 이번 겨울엔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보일러의 낡은 부품처럼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저 그의 등만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든든해 보였다. 보일러 점검을 마친 준우는 늦은 시간까지 장모님 댁에 머물렀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채널을 돌리다 문득 오래된 흑백 영화가 나왔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장모님은 저도 모르게 준우의 손을 흘끗 보았다. 굳건하고 투박한 남자의 손으저 손이 자신을 부축했던 그 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다. 영화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될 무렵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장모님은 아쉬움에 차마 붙잡을 수 없었다. 현관까지 그를 배웅했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준우는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장모님은 숨을 헉 들이켰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장모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준우의 입술이었다. 찰나의 순간 잊고 살았던 모든 감각들이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강렬한 희열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키스는 길고 깊었다. 마치 10년의 외로움과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의 키스에 응했다. 키스가 끝나고 준우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열망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어댔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을 느꼈다. 나는 정말 미쳤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준우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장모님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준우의 얼굴과 그의 키스, 그리고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딸의 전 남편과 금지된 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10년간, 아니 어쩌면 20년도 넘게 죽어있던 자신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했다. 더 이상 늙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달콤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듯했다. 이튿날부터 장모님은 준우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가 올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더 오래 붙잡아 두려 했다. 그를 위해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옷을 무심코 빨래통에 넣어 함께 세탁하는 일도 생겼다. 그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면 그녀는 섬유유연제 향기 속에서 그의 채취를 맡는 듯했다. 그것은 금지된 향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혹적인 향기였다. 준우 역시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장모님 댁을 찾는 빈도가 잦아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둘은 함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그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셨나요? 어느 날 밤, 준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늦은 밤,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많이 외로웠지?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마저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었다. 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장모와 전사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찾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 관계는 명백한 금기였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로의 온기 없이는 다시금 차가운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다. 그들의 집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단절된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들은 거실에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로와 욕망을 읽기도 했다. 한 번은 장모님이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다. 준우는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잊었던 온기를 느꼈다. 밤늦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았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따뜻한 물을 주는 행위였다. 감기가 다 나은 날 밤, 장모님은 준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준우 씨 덕분에 정말 살았네.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준우는 조용히 웃었다. 천만에요, 어머니. 제가 할 일입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준우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좀 더 있다 가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우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에 다시 앉았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장모님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넓고 포근했다. 10년의 외로움이 그 품 안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준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는 그녀의 등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온몸은 전율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이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텅 빈 둥지, 고요한 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쓸쓸함만이 남겨진 밤이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안식처 속에서 두 영혼은 금지된 위로를 통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가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서 얻는 따뜻한 위로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했다. 다음 주, 준우는 보일러 점검을 위해 다시 장모님 댁을 찾았다. 그는 능숙하게 보일러실로 향했고 장모님은 곁에서 혹시라도 필요할 것이 있을까 싶어 그를 따라갔다. 좁고 어두운 보일러실은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복잡한 보일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쾌쾌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기계음이 보일러실을 가득 채웠다. 준우의 널찍한 등이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녀의 손은 무심코 그의 등허리에 닿을 뻔했다. 순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감췄다. 어머니, 보일러가 많이 낡았네요. 이번 겨울엔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보일러의 낡은 부품처럼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저 그의 등만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든든해 보였다. 보일러 점검을 마친 준우는 늦은 시간까지
장모님 댁에 머물렀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채널을 돌리다 문득 오래된 흑백 영화가 나왔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장모님은 저도 모르게 준우의 손을 흘끗 보았다. 굳건하고 투박한 남자의 손으저 손이 자신을 부축했던 그 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다. 영화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될 무렵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장모님은 아쉬움에 차마 붙잡을 수 없었다. 현관까지 그를 배웅했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준우는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장모님은 숨을 헉 들이켰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장모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준우의 입술이었다. 찰나의 순간 잊고 살았던 모든 감각들이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강렬한 희열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키스는 길고 깊었다. 마치 10년의 외로움과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의 키스에 응했다. 키스가 끝나고 준우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열망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광난하듯 뛰어댔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을 느꼈다. 나는 정말 미쳤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준우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장모님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준우의 얼굴과 그의 키스, 그리고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딸의 전 남편과 금지된 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10년간, 아니 어쩌면 20년도 넘게 죽어있던 자신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했다. 더 이상 늙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달콤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듯했다. 이튿날부터 장모님은 준우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가 올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더 오래 붙잡아 두려 했다. 그를 위해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옷을 무심코 빨래통에 넣어 함께 세탁하는 일도 생겼다. 그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면 그녀는 섬유유연제 향기 속에서 그의 채취를 맡는 듯했다. 그것은 금지된 향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혹적인 향기였다. 준우 역시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장모님 댁을 찾는 빈도가 잦아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둘은 함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그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셨나요? 어느 날 밤, 준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늦은 밤,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많이 외로웠지?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마저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었다. 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장모와 전사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찾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 관계는 명백한 금기였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로의 온기 없이는 다시금 차가운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다. 그들의 집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단절된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들은 거실에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로와 욕망을 읽기도 했다. 한 번은 장모님이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다. 준우는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잊었던 온기를 느꼈다. 밤늦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았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따뜻한 물을 주는 행위였다. 감기가 다 나은 날 밤, 장모님은 준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준우 씨 덕분에 정말 살았네.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준우는 조용히 웃었다. 천만에요, 어머니. 제가 할 일입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준우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좀 더 있다 가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우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에 다시 앉았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장모님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넓고 포근했다. 10년의 외로움이 그 품 안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준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는 그녀의 등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온몸은 전율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이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텅 빈 둥지, 고요한 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쓸쓸함만이 남겨진 밤이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안식처 속에서 두 영혼은 금지된 위로를 통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가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서 얻는 따뜻한 위로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했다. 이러한 은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장모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감추기 위해 더욱 애썼다. 화장법이 미묘하게 바뀌고 옷차림에 이전보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는 잃었던 여성성을 되찾은 기쁨과 동시에 딸들에게 이 변화가 드러날까봐 늘 불안에 떨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모님을 찾아오던 작은 딸은 엄마의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챘다. 엄마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돌고 눈빛이 생기 있어 보였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도 엄마는 여전하시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준우가 그녀의 집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이혼한 전 남편이 친정 엄마의 집을 그렇게 자주 찾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딸은 불시에 엄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준우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범마, 저 왔어요, 하고 밝게 외쳤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으로 향하니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준우는 식탁에 앉아 엄마의 등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준우 씨도 와 있었네.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준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형님 하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스쳤다. 엄마는 나이고 우리 딸. 미리 연락이나 하고 오지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어색한 태도에서 딸은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딸은 일부러 준우에게 지제 이혼했으니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돼요? 엄마는 제가 챙길게요 하고 말했다. 엄마는 딸의 말에 안절부절 못하며 준우의 눈치를 보았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딸은 준우에게 준우 씨, 이제 늦었으니 그만 가보세요.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으로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딸의 매서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준우가 돌아간 후 딸은 엄마에게 다그쳤다. 엄마, 준우 씨 왜 이렇게 자주 와? 이혼한 사위가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는 쟤는 준우가 워낙 착해서 엄마 도와주러 오는 거지? 보일러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하고 변명했지만 딸은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엄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없어? 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났다.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늙은 엄마가 뭘 숨기겠니요 하고 역정을 냈다. 하지만 딸은 엄마의 태도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딸은 엄마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엄마의 뒤척이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한참을 뒤척이던 딸은 결국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에는 엄마가 홀로 앉아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엄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앉아? 딸이 묻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딸은 엄마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묘한 표정을 읽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딸은 그날 밤 엄마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혼한 사위와 엄마 사이에 분명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엄마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주시하기로 했다. 며칠 후, 딸은 외출하는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는 시장에 간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딸은 몰래 엄마의 뒤를 밟았다.
엄마가 도착한 곳은 동네 외곽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벤치에는 이미 준우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준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고 준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딸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다. 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말도 안 돼. 딸은 이를 악물었다. 엄마와 전 남편이 그것도 공원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만나고 있다니. 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엄마와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우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준우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덤마. 준우 씨, 딸의 비명 같은 외침이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모님과 준우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딸은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준우 씨,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엄마랑 이럴 수가 있어?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장모님은 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몸은 벌벌 떨렸다. 준우는 황급히 장모님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딸은 그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 더러워. 딸의 말에 준우의 얼굴은 굳어졌고 장모님의 어깨는 더욱 깊이 떨렸다. 딸아, 이건 오해야. 장모님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딸은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전 남편이랑? 엄마는 나한테 엄마잖아. 내 딸들한테 할머니고 딸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딸의 외침은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듯 했다.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였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린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 아니야. 그리고 준우 씨,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딸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휙 돌아서서 달려갔다. 딸의 뒷모습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준우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장모님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텅 빈 공원, 차가운 벤치 위에서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딸의 비명 같은 외침이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진 순간 장모님은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모든 손가락질이 자신을 겨누는 것만 같았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린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그 순간 유일한 위안이었다. 장모님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다. 텅 빈 공원, 차가운 벤치 위에서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분노에 찬 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들은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고 그 침묵은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다. 장모님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처럼 엉망진창이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쉰 듯 갈라져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죄책감이 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겨우 나왔다. 그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굳게 닫힌 현관문은 마치 그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듯 했다. 장모님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몸이 축 늘어졌다. 준우는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녀는 마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참아받을 용기가 없었다. 준우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제가 딸아이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상처 주지 마라.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무거운 진실만이 그들 위에 짓눌러져 있었다. 준우는 밤늦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잠시라도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새벽녘,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밤은 가보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붙잡을 용기도 자격도 없었다. 준우는 현관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장모님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차가운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큰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작은 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큰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고 장모님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전 사위랑... 엄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큰딸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장모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큰딸은 싱가포르에서 당장 돌아오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며칠 동안 장모님은 죽은 듯이 지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딸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준우의 죄책감 어린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져들었다. 다시금 찾아온 외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준우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관계를 통해 그녀는 오랫동안 죽어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았다는 것을. 늙은 어머니, 늙은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그였다. 죄책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얻었던 위로와 깨달음을 후회할 수 없었다. 작은 딸이 찾아왔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렸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준우 씨랑 정말 끝내야 해.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 딸의 눈물은 장모님의 심장을 후벼 팠다. 딸의 상처와 고통을 보니 그녀는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을 택할 수 없었다. 딸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관계를 통해 얻었던 일시적인 위안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똑똑히 보았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준우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전처럼 따스한 온기도, 설렘도 없었다. 무거운 침묵과 죄책감만이 그들을 감쌌다. 장모님은 먼저 입을 열었다. 준우 씨.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다. 장모님은 눈물을 닦았다. 내가 준 위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제 이별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았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연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들의 손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마치 그들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 했다. 우리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장모님이 간신히 말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나왔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준우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 뒤돌아 장모님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이별의 아쉬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메아리를 남겼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따뜻했던 품, 그의 키스, 그의 위로.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큰딸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딸과 함께 엄마를 찾아왔다. 두 딸은 엄마의 집을 구석구석 정리하며 엄마를 돌보려 애썼다. 작은 딸은 여전히 엄마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엄마의 초라하고 상처받은 모습에 더 이상 다그치지 못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었지?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장모님은 흐느꼈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이 장모님은 두 딸을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딸들은 엄마의 곁을 지키며 엄마를 돌보려 애썼다. 그들은 이전처럼 자주 찾아왔고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안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준우의 빈자리는 여전히 장모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밤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외로움, 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씩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와의 짧았던 시간은 그녀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장모님은 거울을 보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을 늙은 어머니나 할머니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다시 살아났음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비록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슬픈 이별로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시간만 보내지 않았다.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했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꽃을 심고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며 새로운 책들을 읽었다. 딸들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우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았다. 대신 그와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덕분에 다시 찾은 자신을 사랑하려 애썼다. 어느 날 아침, 장모님은 햇살 가득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였다. 텅 비었던 둥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비록 상처와 아픔을 동반했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금지된 사랑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는 재탄생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삶에 다시금 빛을 선사한 달콤 씁쓸한 구원이었다.